미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의 끝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고,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한 의사이자 점성가. 그의 모호하고 시적인 예언들은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갑론을 박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시대의 지식인이었을까요? 혹은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 노스트라다무스의 삶과 그가 남긴 예언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시대, 바로 2025년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본명은 미셀드 노스트르담. 그는 1503년 12월 프랑스 남부의 생레미드 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증인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저명한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가 살았던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그랬듯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래 그의 가문은 유대계였지만 프로방스 지역이 프랑스 왕국에 편입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노스트라다무스는 가톨릭 신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다양한 언어와 함께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10대에 이미 아비뇽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당시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 즉 패스트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업을 멈추지 않았고 1520년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마친 후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약초학을 배우고 당시 시대의 가장 큰 공포였던 패스트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훗날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그가 연금술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금술은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심취했던 분야였지만 정통 학계에서는 이단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닥친 더 큰 비극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가 패스트로 목숨을 잃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1530년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그를 운명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38년에는 한 종교적 조각상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단 혐의로 종교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의사로서 프랑스 전역을 떠돌며 패스트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당시로서는 꽤나 선진적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여러 약초와 꽃을 이용해 장미 환약과 같은 자신만의 치료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치료법에는 점성술이나 예언과 같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과학과 신비주의가 뒤섞인 독특한 방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사회 고위층의 주목까지 받게 됩니다. 1550년대부터 노스트라다무스는 매년 알마낙 즉 영감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 해에 일어날 사건들이나 날씨에 대한 예측이 담겨 있었는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이 예언집은 순식간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름은 프랑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명성은 그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궁금해했던 수많은 귀족과 권력자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555년 그의 명성을 확고히 굳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를 암시하며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고 결투의 들판에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황금 새장 속에 눈을 꿰뚫으리라는 예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559년 7월 10일 앙리 2세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상 창 시합 도중 상대방의 부러진 창이 투구의 눈구멍을 뚫고 들어가 머리에 박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열흘간의 고통 끝에 왕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앙리 2세의 아내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 왕비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는 왕실의 고문이자 예언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에 사용한 모호하고 상징적인 표현들은 사실 매우 영리한 장치였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예언이 빗나갔을 때의 비난이나 사기꾼이라는 비판,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혐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예언이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유럽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온갖 예언과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양측 모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예언들을 모아 거대한 책으로 출판했으며 교회의 허가 없이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잠시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66년 7월 아마도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천 개의 예언들은 이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결부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런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의회가 자신들의 왕을 처형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인 1649년 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 끝에 내란을 일으킨 죄로 국가 반역죄 선고를 받고 참수당했습니다.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 비판론자들조차도 예언의 정확성 앞에서는 말을 아낄 정도였습니다. 같은 예언에서 그는 20개 세계와 6개의 런던이 불탈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1666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그의 런던 대화재가 발생해
도시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을 그의 예언과 연결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는 표현을 히틀러의 등장과 결부시키는 등 그의 예언은 시대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예언 중 상당수는 빗나갔거나 너무나 모호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나치 독일의 선전상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에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지지를 얻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1999년 7월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는 예언은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Y2K 컴퓨터 바이러스 대란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2024년 초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까지도 그가 예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2025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의 예언서에는 2025년에 대한 흥미로운 암시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 재정 문제와 자원 고갈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된 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둘째, 또 다른 패스트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며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셋째,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고 대홍수 때 하늘에 닿을 것, 대양의 왕국에서 태어난 물의 제국과 같은 표현들은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사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상을 파괴할 불덩어리는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거대한 소행성에 대한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왕실 내부의 갈등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도 있어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사이의 불화를 예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해석에 불과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은 시와 같아서 읽는 사람의 관점과 시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5세기가 지났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해석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역사가 스티븐 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개인, 집단,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희망과 두려움을 형성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요. 결국 미래를 알고 싶다는 욕망, 혹은 누군가는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에서 미래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우리 자신의 불안과 희망을 비춰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과연 신의 계시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 본 한 천재의 통찰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미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의 끝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고,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한 의사이자 점성가. 그의 모호하고 시적인 예언들은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갑론을 박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시대의 지식인이었을까요? 혹은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 노스트라다무스의 삶과 그가 남긴 예언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시대, 바로 2025년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본명은 미셀드 노스트르담. 그는 1503년 12월 프랑스 남부의 생레미드 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증인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저명한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가 살았던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그랬듯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래 그의 가문은 유대계였지만 프로방스 지역이 프랑스 왕국에 편입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노스트라다무스는 가톨릭 신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다양한 언어와 함께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10대에 이미 아비뇽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당시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 즉 페스트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업을 멈추지 않았고 1520년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마친 후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약초학을 배우고 당시 시대의 가장 큰 공포였던 페스트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훗날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그가 연금술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금술은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심취했던 분야였지만 정통 학계에서는 이단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닥친 더 큰 비극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가 페스트로 목숨을 잃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1530년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그를 운명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38년에는 한 종교적 조각상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단 혐의로 종교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의사로서 프랑스 전역을 떠돌며 페스트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당시로서는 꽤나 선진적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여러 약초와 꽃을 이용해 장미 환약과 같은 자신만의 치료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치료법에는 점성술이나 예언과 같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과학과 신비주의가 뒤섞인 독특한 방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사회 고위층의 주목까지 받게 됩니다. 1550년대부터 노스트라다무스는 매년 알마낙 즉 연감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 해에 일어날 사건들이나 날씨에 대한 예측이 담겨 있었는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이 예언집은 순식간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름은 프랑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명성은 그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궁금해했던 수많은 귀족과 권력자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555년 그의 명성을 확고히 굳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를 암시하며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고 결투의 들판에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황금 새장 속에 눈을 꿰뚫으리라는 예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559년 7월 10일 앙리 2세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상 창 시합 도중 상대방의 부러진 창이 투구의 눈구멍을 뚫고 들어가 머리에 박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열흘간의 고통 끝에 왕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앙리 2세의 아내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 왕비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는 왕실의 고문이자 예언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에 사용한 모호하고 상징적인 표현들은 사실 매우 영리한 장치였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예언이 빗나갔을 때의 비난이나 사기꾼이라는 비판,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혐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예언이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유럽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온갖 예언과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양측 모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예언들을 모아 거대한 책으로 출판했으며 교회의 허가 없이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잠시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66년 7월 아마도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천 개의 예언들은 이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결부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런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의회가 자신들의 왕을 처형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인 1649년 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 끝에 내란을 일으킨 죄로 국가 반역죄 선고를 받고 참수당했습니다.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 비판론자들조차도 예언의 정확성 앞에서는 말을 아낄 정도였습니다. 같은 예언에서 그는 20개 세계와 6개의 런던이 불탈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1666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그의 런던 대화재가 발생해 도시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을 그의 예언과 연결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는 표현을 히틀러의 등장과 결부시키는 등 그의 예언은 시대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예언 중 상당수는 빗나갔거나 너무나 모호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나치 독일의 선전상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에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지지를 얻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1999년 7월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는 예언은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Y2K 컴퓨터 바이러스 대란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2024년 초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까지도 그가 예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2025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의 예언서에는 2025년에 대한 흥미로운 암시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 재정 문제와 자원 고갈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된 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둘째, 또 다른 패스트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며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셋째,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고 대홍수 때 하늘에 닿을 것, 대양의 왕국에서 태어난 물의 제국과 같은 표현들은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사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상을 파괴할 불덩어리는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거대한 소행성에 대한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왕실 내부의 갈등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도 있어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사이의 불화를 예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해석에 불과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은 시와 같아서 읽는 사람의 관점과 시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5세기가 지났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해석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역사가 스티븐 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개인, 집단,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희망과 두려움을 형성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요. 결국 미래를 알고 싶다는 욕망, 혹은 누군가는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에서 미래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우리 자신의 불안과 희망을 비춰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과연 신의 계시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 본 한 천재의 통찰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미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의 끝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고,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한 의사이자 점성가. 그의 모호하고 시적인 예언들은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갑론을박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시대의 지식인이었을까요? 혹은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 노스트라다무스의 삶과 그가 남긴 예언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시대, 바로 2025년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본명은 미셀드 노스트르담. 그는 1503년 12월 프랑스 남부의 생레미드 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증인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저명한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가 살았던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그랬듯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래 그의 가문은 유대계였지만 프로방스 지역이 프랑스 왕국에 편입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노스트라다무스는 가톨릭 신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다양한 언어와 함께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10대에 이미 아비뇽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당시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 즉 패스트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업을 멈추지 않았고 1520년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마친 후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약초학을 배우고 당시 시대의 가장 큰 공포였던 패스트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훗날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그가 연금술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금술은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심취했던 분야였지만 정통 학계에서는 이단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닥친 더 큰 비극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가 패스트로 목숨을 잃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1530년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그를 운명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38년에는 한 종교적 조각상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단 혐의로 종교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의사로서 프랑스 전역을 떠돌며 패스트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당시로서는 꽤나 선진적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여러 약초와 꽃을 이용해 장미 환약과 같은 자신만의 치료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치료법에는 점성술이나 예언과 같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과학과 신비주의가 뒤섞인 독특한 방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사회 고위층의 주목까지 받게 됩니다.
1550년대부터 노스트라다무스는 매년 알마낙 즉 연감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 해에 일어날 사건들이나 날씨에 대한 예측이 담겨 있었는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이 예언집은 순식간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름은 프랑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명성은 그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궁금해했던 수많은 귀족과 권력자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555년 그의 명성을 확고히 굳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를 암시하며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고 결투의 들판에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황금 세장 속에 눈을 꿰뚫으리라는 예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559년 7월 10일 앙리 2세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상창 시합 도중 상대방의 부러진 창이 투구의 눈구멍을 뚫고 들어가 머리에 박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열흘간의 고통 끝에 왕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앙리 2세의 아내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 왕비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는 왕실의 고문이자 예언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에 사용한 모호하고 상징적인 표현들은 사실 매우 영리한 장치였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예언이 빗나갔을 때의 비난이나 사기꾼이라는 비판,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혐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예언이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유럽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온갖 예언과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양측 모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예언들을 모아 거대한 책으로 출판했으며 교회의 허가 없이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잠시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66년 7월 아마도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천 개의 예언들은 이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결부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런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의회가 자신들의 왕을 처형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인 1649년 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 끝에 내란을 일으킨 죄로 국가 반역죄 선고를 받고 참수당했습니다.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 비판론자들조차도 예언의 정확성 앞에서는 말을 아낄 정도였습니다. 같은 예언에서 그는 20개 세계와 6개의 런던이 불탈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1666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그의 런던 대화재가 발생해 도시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을 그의 예언과 연결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는 표현을 히틀러의 등장과 결부시키는 등 그의 예언은 시대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예언 중 상당수는 빗나갔거나 너무나 모호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나치 독일의 선전상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에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지지를 얻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1999년 7월,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는 예언은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Y2K 컴퓨터 바이러스 대란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9.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2024년 초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까지도 그가 예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2025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의 예언서에는 2025년에 대한 흥미로운 암시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 재정 문제와 자원 고갈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된 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둘째, 또 다른 패스트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며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셋째,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고 대홍수 때 하늘에 닿을 것, 대양의 왕국에서 태어난 물의 제국과 같은 표현들은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사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상을 파괴할 불덩어리는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거대한 소행성에 대한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왕실 내부의 갈등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도 있어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사이의 불화를 예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해석에 불과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은 시와 같아서 읽는 사람의 관점과 시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5세기가 지났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해석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역사가 스티븐 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개인, 집단,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희망과 두려움을 형성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요. 결국 미래를 알고 싶다는 욕망, 혹은 누군가는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에서 미래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우리 자신의 불안과 희망을 비춰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과연 신의 계시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 본 한 천재의 통찰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미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의 끝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고,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한 의사이자 점성가. 그의 모호하고 시적인 예언들은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갑론을 박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시대의 지식인이었을까요? 혹은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 노스트라다무스의 삶과 그가 남긴 예언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시대, 바로 2025년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본명은 미셀드 노스트르담. 그는 1503년 12월 프랑스 남부의 생레미드 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증인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저명한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난 셈이죠. 그가 살았던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그랬듯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래 그의 가문은 유대계였지만 프로방스 지역이 프랑스 왕국에 편입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노스트라다무스는 가톨릭 신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던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 다양한 언어와 함께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10대에 이미 아비뇽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당시 유럽을 휩쓸던 흑사병, 즉 페스트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업을 멈추지 않았고 1520년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공식적인 교육을 마친 후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약초학을 배우고 당시 시대의 가장 큰 공포였던 페스트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훗날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그가 연금술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금술은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심취했던 분야였지만 정통 학계에서는 이단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닥친 더 큰 비극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가 페스트로 목숨을 잃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1530년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그를 운명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38년에는 한 종교적 조각상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단 혐의로 종교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끔찍한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의사로서 프랑스 전역을 떠돌며 페스트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치료법은 당시로서는 꽤나 선진적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생을 철저히 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여러 약초와 꽃을 이용해 장미 환약과 같은 자신만의 치료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의 치료법에는 점성술이나 예언과 같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과학과 신비주의가 뒤섞인 독특한 방법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사회 고위층의 주목까지 받게 됩니다. 1550년대부터 노스트라다무스는 매년 알마낙 즉 영감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 해에 일어날 사건들이나 날씨에 대한 예측이 담겨 있었는데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 이 예언집은 순식간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의 이름은 프랑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명성은 그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궁금해했던 수많은 귀족과 권력자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555년 그의 명성을 확고히 굳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를 암시하며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기고 결투의 들판에서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황금 새장 속에 눈을 꿰뚫으리라는 예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559년 7월 10일 앙리 2세는 딸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상 창 시합 도중 상대방의 부러진 창이 투구의 눈구멍을 뚫고 들어가 머리에 박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열흘간의 고통 끝에 왕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앙리 2세의 아내였던 카트린 드 메디시스 왕비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그는 왕실의 고문이자 예언가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에 사용한 모호하고 상징적인 표현들은 사실 매우 영리한 장치였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예언이 빗나갔을 때의 비난이나 사기꾼이라는 비판,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혐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예언이 시대를 초월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유럽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대립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온갖 예언과 소문이 흉흉하게 떠돌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양측 모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예언들을 모아 거대한 책으로 출판했으며 교회의 허가 없이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잠시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66년 7월 아마도 통풍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천 개의 예언들은 이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결부되며 끊임없이 재해석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는 런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의회가 자신들의 왕을 처형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인 1649년 찰스 1세는 의회와의 갈등 끝에 내란을 일으킨 죄로 국가 반역죄 선고를 받고 참수당했습니다. 심지어 노스트라다무스 비판론자들조차도 예언의 정확성 앞에서는 말을 아낄 정도였습니다. 같은 예언에서 그는 20개 세계와 6개의 런던이 불탈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1666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그의 런던 대화재가 발생해 도시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을 그의 예언과 연결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는 표현을 히틀러의 등장과 결부시키는 등 그의 예언은 시대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예언 중 상당수는 빗나갔거나 너무나 모호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나치 독일의 선전상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자신들의 프로파간다에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지지를 얻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예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1999년 7월 하늘에서 거대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는 예언은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Y2K 컴퓨터 바이러스 대란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2024년 초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까지도 그가 예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2025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그의 예언서에는 2025년에 대한 흥미로운 암시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째, 재정 문제와 자원 고갈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된 큰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둘째, 또 다른 패스트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었던 팬데믹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며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셋째,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고 대홍수 때 하늘에 닿을 것, 대양의 왕국에서 태어난 물의 제국과 같은 표현들은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 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사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상을 파괴할 불덩어리는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거대한 소행성에 대한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왕실 내부의 갈등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도 있어 윌리엄 왕세자와 해리 왕자 사이의 불화를 예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해석에 불과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은 시와 같아서 읽는 사람의 관점과 시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5세기가 지났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해석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역사가 스티븐 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개인, 집단,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희망과 두려움을 형성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라고요. 결국 미래를 알고 싶다는 욕망, 혹은 누군가는 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에서 미래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우리 자신의 불안과 희망을 비춰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과연 신의 계시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꿰뚫어 본 한 천재의 통찰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미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의 끝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고,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한 의사이자 점성가. 그의 모호하고 시적인 예언들은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갑론을박을 낳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시대의 지식인이었을까요? 혹은 희대의 사기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 노스트라다무스의 삶과 그가 남긴 예언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시대, 바로 2025년을 향해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의 본명은 미셀드 노스트르담. 그는 1503년 12월 프랑스 남부의 생레미드 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공증인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저명한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난 셈이죠.